갖다 바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혁명적 과업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가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셋이고 신영복은 20년 20일을 감옥 살고 나왔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 글로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해가지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실. 무슨 사실입니까? 붉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이것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자리에 펜스는 왔다가 일어서서 갔지만 아베부터 김영남이 다 와서 앉아있는 세계 90개국 정상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리셉션에서 커밍아웃을 한다. 이거는요, 나 다 잡았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 말해봐.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간다. 나는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이 대한민국, 이 식민지 같은 나라, 신식민지의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이거 선언을 하는 건데 가만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닌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상과대학이 고려대학 옆에 지금 부석고등학교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인데 제가 들어가서 잘 모르고 그 도서관에 가니까 족자가 한글 글씨가 큰 족자가 있는데 도서관이 아주 높이가 높아요. 꽉 찬 족자가 있는데 저 누구 글씨 저 하나만 걸어놨냐 내가 질문하니까 저게 지금 신영복이라는 선배인데 천재라고 천재. 저 근데 감옥 가 있다고. 저는 글씨는 뭐라고 잘 안 읽어봤는데 신영복 천재가 감옥 가 있다고? 그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바로 그 통일혁명당 같은 이런 좌익에 제가 포섭이 돼요. 상과대학에. 우리 두목은 저는 10년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김정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동복 스님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 빨갱이 두목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4.19 혁명 때 불꽃회 그걸로 징역도 가고 뭐 인혁당 이런 거 난민전 여기 아슬아슬하면서 하다가 난민전이 터지면서 우리 그룹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전은 무장혁명 투쟁을 지지하고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관계 가지는 걸 지지하는데 우리는 무장혁명 투쟁은 지금 안 된다. 아직 아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되 목표는 똑같이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꾸는 건데 다만 그 방법이 무장혁명 투쟁은 지금 너무 모험주의다. 그러니까 대중 노선으로 천천히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대중운동 방식으로 바꿔나가야지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실력을 양성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임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공장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물론 제적됐기 때문에 그 그룹에 포섭이 됐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초기에 제적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대구 경북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그때도 무기정학을 받았고요. 저는 삼성기업 반대를 했으니까 이거 아니다. 왜 헌법을 바꿔서 자기 임기를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건 저는 절대 반대니까. 그 교과서에 쓰여 있더라고. 제가 뭐 조숙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 삼성기업 하는 걸 반대하는 글이 쓰여 있어요. 박정희도 똑같지. 이승만하고 다를 게 뭐냐. 저 반대를 했는데 학교 오지 마라.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대학 들어서 바로 또 하니 바로 제적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망하던 중에 안병직 교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 당시는 전임 강사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안병직 교수가 제가 제적이 돼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 상과대학은 학생 수가 1년에서 19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정적인 분위기예요. 다 알아요. 어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그 상과대학 하나만 거기 딱 떨어져서 고대 옆에 우리가 별명이 고대 화장실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고대 옆에 그냥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어떤 너무나 작은 그 울타리였는데 그래서 다 알아요. 전부 다.
근데 그 교수님한테 같이 제적된 선배가 그 훌륭한 교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보자 해서 그 선생님 교수 댁으로 갔는데, 김구 대학을 꼭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러더라고요. 대학에 왔는데 졸업해야죠. 좀 잘려가지고 영 뭐 힘듭니다. 이러니까. 그 이제 그때부터 의식화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꼭 졸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잘 헌신하면 되지. 대학 졸업해서 뭐 하냐? 뭐 이래가지고 기존의 모든 대학이라는 제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유교적인 그런 생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딱딱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생각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꾸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책을 읽으려는데 책이 아주 마르크스 그 경제학 서적이에요. 읽어보니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한 2, 3년 동안 그 하나 읽는, 책 한 권 읽는데 그냥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마르크스 경제학이 좀 어려워요. 그 가치의 노동 가치설, 가치설을 가격론으로 해야 그 가격론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데 그 가치를 가격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는 그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냐,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이 유물사관, 인간의 역사 발전의 5단계선,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 엥겔스의 반뒤링론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혁명론, 그럼 이 사회를 어떻게 뒤집었냐, 이 철학적 사상적 바탕 위에 그 다음에 혁명론을 제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이 혁명론 이런 것도 이제 읽고 이러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모택동 사상, 모택동은 혁명론.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서 문화대혁명, 그냥 아주 장대한 대륙에 펼쳐지는 인류 이상적인 대실험,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 벅찬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본의 문해춘추에 나온 거라든지 일본 책, 그걸 일본어로 배워가지고 일본 책으로 읽고 영어로도 읽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화대혁명까지도 봤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온 게 바로 이영희 교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파라긴과의 대화, 이영희 나오는 책은 제가 정독,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후배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제가 평생 공부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공부한 거는 그 좌익이론이에요. 머리에도 아주 생생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자유주의 배격 11은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계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뭐 이래가지고 쭉 나가는 11개의 자유주의 배격. 왜 자유주의는 안 되느냐? 자유주의는 바로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적이 자유주의. 그걸 계속적으로 회합하기 전에는 그걸 서로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제가 1 하면 저쪽 2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장했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민청학년 때 이제 또 저한테 고비가 왔는데, 그때도 대학을 복학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박정희는 상당히 온정적인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이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하고 적이지만 또 복학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복학 해야 되냐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형님이 시골에서 아주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너 무조건 복학해라. 나중에 뭐 데모를 하든 말든 뭐 학교 오라는데 왜 안 가냐. 그래가지고 또 복학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제가 제적됐다가 들어오니까 이 소위 계급장이 붙어 있으니까 후배들이 그냥 막 저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서 학습 지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민청학연 사건도 또 이제 해가지고 그때 잡히면
제 후배들이 사형받을 있거든요. 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삼성전자에 있는 그 사장들, 사장급들이 제 후배들, 운동권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 세대는 장기표, 김근태 뭐 이런 세대예요. 지금 강동구에 국회의원 하는 심재권, 저런 사람이 후진국사연구의 창설자, 김상곤이 우리 1년 선배, 우리 서클과 우리 학교 1년 선배 김상곤. 완전 빨갱이들이에요, 이거 다.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과감하고 대담하고 방대한 조직적 기반을 가진 가장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을 하루에 1000번 이상 외친 이런 인간들이 지금 청와대하고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들과 제가 감옥을 같이 또 살았어요. 저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안병직 교수는 1980년에 5.18 이후에는 일본 도쿄대학교, 동경대학교 교환교수로 갔어요. 동경대학이 좌익의 온상입니다. 거기 경제학, 그것도 온상 중에 온상이에요. 거기 가니까 아주 일본 좌익, 조총련 좌익, 북한 파견 간첩, 이런 사람들이 안병기 교수한테 와서 계속 남조선의 아주 좌익 중에 학생들 신망을 많이 받고 있는 교수. 그러니까 접촉을 했는데 계속 접근해서 이야기해보니까 완전히 아니거든. 일본은 우익과 좌익이 다 이론을 다 볼 수 있잖아. 보니까 자기는 아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중국 모델, 처음에는 러시아 모델,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경대학 갔다 온 다음에 저를 보자. 근데 저는 학생운동권 출신의 개봉동에 있는 한일 도로코 노조, 그게 1600명 되는 큰 공장입니다. 작하고 칼하고 만드는 큰 공장인데 거기에 노조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죠. 제가 대학에서 데모 잘해서 2번 잘리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또 노조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총망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공장에 있다가 바로 잡혀갔는데, 아침에 노조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바로 잡아가더라고요. 가니까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저만큼 고문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말 고문 많이 당했어요. 그 뒤로 또 86년에 잡혀간대요. 그때 이제 잘리고 다시 또 그 당시에는 서울에 봄이 와가지고 난민전 때문에 난민전을 조사하다가 저희가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에 복직을 했는데 5.18, 5.17이 되면서 또 저희들 다 잘렸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노조에서 다 잘려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 가서 또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감옥 가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하룻밤에 주사파들이 건국대학교 사건 이런데 하룻밤에 400명 이상씩이 서울구치소가 모자라니까 서울구치소 꽉 채우고, 그 모자라니까 여기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안양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전부 분산시켜 놔도 감옥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교도관들이 통제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좌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룻밤에 너무너무 그 좌익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대학교 2, 3, 4학년들이 그냥 수백 명씩 잡혀오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저는 그때 나이가 벌써 30대니까 뭐 말 안 들으면 전부 죄를 잡아다가 계속 패거나 묶어가지고 벌방에 집어넣는데 저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감옥 가서도 뭐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 위숙임동입니다. 저보고 왜 위숙임동을 안 하느냐고. 지금요, 어떤 개신교 적극적인 전도자들보다도 저를 더 위숙임동으로 붉게 물들이려고. 저는 원래 붉은 사람인데, 저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까지는 제가 오케이, 좋은 사람들이야, 혁명가야. 근데 김일성이는 아니잖아.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니에요. 야, 이거 보면 모르겠냐.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인데 어떻게 해서 1인 숭배가 가능하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숭배하는 건 되는데 무슨 이론이 수령론 같은 개인 숭배론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있느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애들을 그냥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심지어는 감옥 속에 단파 라디오를 갖고 들어가. 이게 어떻게 갖고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마련해 주시면 그 비법을 제가 전부 전수를 하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친구들이 그 어젯밤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 어떻게 아니? 방법이 있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 단파 라디오를 계속 감옥 안에서 북한의 뉴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하는 통역당의 소리, 구국의 소리, 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고 어젯밤에 미제의 동두천 캠프 KC 기지에 거기서 화염병이 날아갔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거 아느냐고 나. 근데 제가 알 수가 있나? 그 한점들이 북한 방송으로 해주에서 이리 쏘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제가 주체사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애들이 매일 그걸 적어주고 그 라디오 들어보라고 저도 가져와서 입을 덮어서 들어보니까 이 주체사상은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해. 그냥 위숙임동, 이 위대한 위숙임동 믿고 그 다음에 항일 무장 빨치산 투쟁을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항일 무장. 지금 이 조국이 죽창투쟁이 딱 그거예요. 뭐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 딱 보면 저게 좌익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족보가 탁탁탁 나와요. 왜 목사님들 중에 뭐 성경 뭐 에베소 몇 절 이러시는 저는 저걸 어떻게 외워놨네. 그거 공부해야 되는 이 좌익들 하는 게 다 어디 족보가 다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우익이라는 사람도 공부를 전혀 안 해. 이동복 선생님 외에는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진짜. 염돈재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나? 국정원 주신들이요. 다 보면은 이 사람들 알아도 말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박일학 교수는 그래도 육사 출신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좀 말씀하세요.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자는 범죄인이에요. 나라를 좀먹는 말을 매일 그걸 쏟아내고 있는데 붉은 소리를 계속 쏟아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붉게 물들이고 애들 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이 나라를 완전히 불태우고 다 보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영주 변호사 안 오셨네. 고영주 변호사가 제대로 저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역시 그분이 제일 최고예요. 네, 그래요. 고영주 말이 뭐냐? 이 시대의 명언이에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다. 적화는 시간 문제다. 와, 딱 두 마디인데 뭐 제 오늘 말씀 끝났어요. 그것만.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셔. 재판받는 과정이나 꿋꿋하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사과하고 법정에서 꽁지 빼는 게 아니라 좌익들만큼이나 20대의 좌익만큼이나 당당하고 용기 있는 고영주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용기 있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히 사탄이면 사탄이다. 빨갱이면 빨갱이다. 말해야지. 뭘 우물거리고 있냐. 알면서도.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어제 사실 잠을 못 자고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관영 국회의장입니다. 그분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비상국민회의 개표를 맡아주시고 회의에 오시잖아요. 오늘은 안 오셨지만 오시잖아요. 그가 있고 그가 나타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죠. 안 하잖아요, 다들. 제가 국회의장 출신들 전화도 하고 저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매달려도 안 해요. 국무총리들 그렇게 매달려도 안 해요. 노재병 총리 한 번씩 하시고 나머지 안 해. 이 시대 아는 자는 말해야 됩니다. 모르는 자는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자는 언행일치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자는 뭉쳐야 됩니다. 왜? 적이 강대하고 그들이 너무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주먹국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전략 전술을 내가 어떻게 알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한 방법론이니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전략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별건 아니에요. 안 해요. 좌익들은 그거 계속 감고 있어.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해. 못 이겨. 자, 인혁당 다 아실 겁니다. 이 박영채라는 분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많아요? 아는 분 한번 손들어요. 박영채. 몇 명 없네요. 저한테는 이분이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 상과대학 이분은 광주 서중 재학 중에 16살 때부터 빨치산 소년 돌격대 문화부장 활동 중에 복부 관통상을 입고 하산 중에 체포됐다가 나중에 석방돼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 상대를 들어왔어요. 조정래 태백산맥 구골의 위대한 전사 조원재의 모델. 이 사람이 석방되고 난 전주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55년 서울대 경제과에 입학해서 강사까지 하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직인데 이 사람이 인혁당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죄가 없어 풀려난 게 아니라 이 법정투쟁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수사투쟁, 수사받을 때 수사투쟁 무조건 이 좌익들은 첫째 36개 무조건 36개 두 번째 그 다음에 무건 말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주변만 말하고 핵심을 안 불어주는 거죠. 계란 흰자는 주고 노른자를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이거를 다 썼어요. 71년 이때는 대통령 선거 때인데 이때 그냥 대중경제론을 길바닥에 그냥 대중경제론이 깔려있어요. 저도 그 주워다가 읽어보고 이러는데 박정희하고 딱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박정희가 수출 위주 이러면 대중경제는 내수 위주, 자급자족, 중화공업 그런. 여기는 대중경제로는 농업 기반, 중소 생필품 위주의 내수 기반, 우리 기술, 우리 자본, 우리 기업이 하자. 박정희는 세계 잘하는 포항제철 같은 거 일본 기술 배워오자. 일본 청구권 자금 이거 가지고도 포항제철 짓자. 독일에 오토반 고속도로 하자. 우리 못할 게 뭐냐. 박정희는 세계주의, 글로벌리즘. 이 사람들은 내셔널리즘.
철저하게 우리 민족끼리. 그게 민족경제론. 나중에 이 대중경제론이 박연채 선생의 이 민족경제론으로 나와요. 민족경제론. 이 책도 아주 그냥 저는 뭐 이거 다 읽어보고 이분도 박연채 교수 자주 만나요. 그 이 양반이 당시에 좌익 경제학 이론의 최고의 전사고 빨치산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요. 잡혀가면서도 계속 글을 써요. 근데 그 읽어보면 붉은 냄새가 활활 나요. 이 붉은 책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만큼 용감하게 써요. 그럼 잡혀가도 좋다는 거예요. 안 잡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통역당 재건이 또 구속되고 이 사람은 뭐 이 주변이 계속 이런 자들이 모여오고 이런 자들을 계속 여기서 이 새끼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모택동 말에 요원의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 큰 들판을 다 태운다. 이 빨갱이 사상 가진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전체를 좌익으로 다 만든 게 1970년 말이 마침 대모 못하게 하려고 이 관악산으로 옮겼는데 관악산에 옮기고 나니까 빨갱이들이 서울 상대에 있던 빨갱이들이 확 퍼져가 전 대학으로 다 퍼져버려. 상가대학 그 좌익 수준이 이 박연채부터 신용복이부터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이 안병진 뭐 다 이런데 이 서클도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그게 확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서울대 전체를 물들여 버렸어요. 고려대학교는 원래 그 좌익이 좀 많았고요. 고대 뭐 민족문제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이런 게 김낙중 간첩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은 전집 7권이 출간되어 있는데 이승만 전집은 아직 없어요. 자, 통역당은 뭐 아까 그 인혁당인데 인혁당이 이제 나중에 민청학년 그래서 도래종하고 이제 경북대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여정남 아직까지 그 대구 가보면 그 사람들이 대구 자역 예를 들면은 대구의 그 이강철이 노무현의 아주 핵심이죠. 이강철이 이게 다 이 그룹이에요. 완전 좌익들이 빨갱이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저보고 이렇게 말, 저보고 전부 다 변절자라고 그래요. 그럼 변절자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를 공산혁명으로 붉게 물들이자는데 제가 그 생각을 변절하고 전향을 해야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하는 게 저보고 변절자라는 사람은 그거 좀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돼요. 통역당도 이거 뭐 우리 이병진 선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김종태가 제가 경북 영천 출신인데 영천 국회의원을 2번 한 김상도 국회의원의 바로 친동생이에요. 김상도도 이 통역당 사건 때 불고지죄 이런 걸 해가 지금 1년 같이 살다가 왔어요. 이 김진락이 김종태의 조카예요. 사형이, 둘 사형이. 이문규, 이는 학사주점. 이 김진락의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이 요즘도 아직 팔리고 있어요. 저도 정독을 다 해봤는데 아주 뭐 애절한 글이에요. 사형을 받고 감옥에서 쓴 글인데 한 젊은이의 고뇌와 그의 사상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잘한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형이고 신영복이가 20년이잖아요. 신영복이 오병철이도 우리 경북고등학교 선배예요. 지금은 재검관이라는 검도관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많아요. 지방까지 쫙 맥이 다 돼 있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인품이 좋아요. 신영복이나 오병철이나 이분들이 저는 김종태는 못 만나봤지만 제가 박성준이든지 다 잘 알아요. 한명숙이 뭐 저는 다 잘 아는데 빨갱이들이 전부 인품이 좋아요. 점잖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거 미국 식민지지.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자기 나라로 가야지.
간단해요. 맞아요. 미국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뭐 미군 부대에 막 화염병 던지고 미 문화원에 막 북질러 버리고 양키고 그냥 뭐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 가보세요. 미군은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프레카드 딱 걸어놓고 텐트 치고 그건 뜯어내지도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복은 육사교관 현역 군인으로 잡혔는데요. 신용복이 육사로 들어간 것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모택동이 전부 그 중국의 적군들이 그런 군관학교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 속에 우수한 가장 가난하고 출신 성분이 좋고 이 말이죠. 가장 공부 잘하고 헌신적인 애들만 몇 명 골라가지고, 예를 들면 박일학이 저런 학생들 딱 골라가지고, 너 왜 가난한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재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네 가난한 거는 걔들이 다 안 나눠주고 뺏어가서 그렇잖냐. 맞아요. 산수만 하면 금방 맞아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미국은 왜 제일 잘 살지? 미국은 우리한테 다 빨아가서 그럴 거 아니야. 일본은 우리한테 뺏어가서 그렇잖아. 일제시대 다 뺏어간 거야. 맞아요. 반제국주의, 반재벌, 그러니까 재벌과 빈곤 이런 책 읽고 양키고 그걸 읽으면서 계속 그냥 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완전히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1년에 뭐 몇 명만 만들고 애들한테는 다 신용복 선생이 아주 우리한테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물으면 신경질도 안 내고 권위주의도 없고 그냥 친절하게 우리 보고 어떤 데는 뭐 짜장도 같이 먹자 그러고 참 좋은 분이야. 입소문이 쫙 나면서 인기 1위. 공부도 제일 잘해. 사람도 겸손해요. 붓글씨도 잘 써. 글도 잘 써. 그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냐. 제가 신용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좌익들 중에서 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다 족보를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물어보면 내가 이제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에서 신용복이 존경하는 사상가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딱 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 이야기가 그래요. 그 친구 아직도 이거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신용복이 독자가 최하 100만 원 넘을걸요. 그거 다 빼고 나면 그거 다 원수 만들고 정치 하시려고 합니까? 정치 손 떼려고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그 친구는 꼭 신용복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주사파를 아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려는데 어떻게 신용복이를 비판하면서 정치가 됩니까? 저보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 정치 안 해도 돼. 그럼 이거 되겠냐고.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난 이 범죄 행위지 이게 뭐냐. 난 무조건 한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과적이냐. 근데 제가 하니까 맞으니까요. 저 고발도 안 당하잖아요. 왜 맞으니까. 저는 맞는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가지고 뭐 드러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말해주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특징이 그래 뭐 김문수가 뭐 저런 인기 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중간이나 가야지 뭐 그렇게 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저럴 필요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석방이 이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용복은 청와대 안에 뒤에 딱 그림으로 붙어 있죠. 성공회 대학이 저게 완전히 빨갱이 대학 아닙니까? 박성준이도 저기 교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그것도 뭐 완전히 벌건 사람이에요. 그 책도 다 그런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재정이는 경기도 성공회 신부. 이것도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수들 정혜구가 국정원
혁신 뭐 개혁위원장입니까? 그 뭐라 그러나? 적폐청산위원장 아닙니까? 정혜구. 그것도 뭐 글 자체가 벌건거리. 논문이 학위 논문이 다 그런 거고 하는 말과 토해내는 것과 서제끼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을 적폐청산 뭐 국정원 뭐 개혁위원회입니까? 그 이름이 소위 말하면 확 뒤집어 엎는 건데 뻘겋게 다 바꾸겠더라고. 혁신발전위원회. 뭐 이런 거 다 그런 인간들 다가 지금도 청와대 아마 정책위원장일 겁니다. 정혜구. 아니 뭐 그 다 꽉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헌법 개정 그 하는데 헌법 개정 그 초안 준비위원장을 정혜구가 했어요. 성공회대학 교수고 완전히 새빨간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이 아주 그냥 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거기 출신이 타견민이 뭐 그 다음에 저 김재동이 뭐 다 그 성공회대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박성준이 이제 똑같고요. 이 사람도 마르크스 예수주의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마르크스 예수주의자예요. 나는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그 해방신학이라도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저는 제 머리는 이해 못 하겠네요. 변증법적으로 이 결합이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명숙이 남편이지만 한명숙이도 그때 다 감옥 갔는데 한명숙이 부부가 다 집어넣기 뭐하다 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면서 한명숙 계속 그 좌익들 생산하는데 이 경동교회 당시 강원용 목사 거기에서 계속 노동 농민 쪽에 중산층 이런 쪽에 좌익들이 계속 길러내는 겁니다. 저는 뭐 우리 제 아내도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거기서 무슨 교육하는지 누가 배출돼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자, 그래서 통일혁명당의 소리 말씀드린 김종태는 죽었지만 혁명 열사능에 묻혔고요. 김종태 추모 주관을 일주일 동안 했고요. 전기기관차 공장 김종태 사범학교, 해주 사범학교에서 김종태 사범학교로 바꿨고요. 김진락이 이거는 이제 변절자다 해가지고 사형은 당했지만 변절자라 해서 김진락이 이런 영웅칭호를 안 주고 김종태, 이문교 다 영웅칭호고요. 그때 도망갔던 여기 3명은 도망가서 이자 2명, 이진영이하고 오병의는 그때 북한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안 내려고 거기서 계속 대남 방송하고 아직도 그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민주전선 구걸소리 매일 대남 방송하고 있고 난민전 뭐 이것 다 이제 난민전도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여러 명 군포의 국회의원 이하경이나 뭐 우리 이재원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김영환이가 이제 방송주사파 내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게 이런 말이 성립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가장 효과적이고 매일매일 오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파라디오 하나 구하면 매일 오다를 받아요. 요즘에는 뭐 온라인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하는지 몰라도 그때는 80년대부터 전국 대학을 완전 석권했습니다. 자, 86년 강철 서신 이 김영환이가 한데요. 이 김영환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일성이 만나보니 이게 뭐 주체사상을 토론하려고 2번 만났는데 이야기해보니 하도 모르거든요. 모를 수밖에 해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1년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좌익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원외반에 이제 출역을 했는데 국화 키우는 일을 했는데 국화를 갖다 주려고 전부 이제 교도소 전체 다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그 25년, 26년간 미전향 장기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주체사상도 모르고 오직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체사상도 모르고 볼셰비키 혁명도 모르고 유물혁명
유물 사관도 모르고 유물 변증법에서 유물로 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앉아서 저 25년 6년간을 전향을 안 하고 저 앉아 있습니까? 그건 뭐 사상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들 전향하는 순간에 전향하면 교도소에서 방송을 해주거든요. 바로 이 북한에 알려져가지고 그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부 영웅 대접받은 게 다 싹 끊어지고 바로 평양에서 쫓겨나고 배급이 줄어버리고 주택, 배급, 직장 모든 혜택을 싹 한 방에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뭐 답이 뭐 있습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게 돈 버는 일이지. 해외 취업 나왔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 영웅 대접을 다 받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이 80년대 82학번 이 주사파 강철 서신 이게 확 퍼져가 다 넘었는데 이게 김일성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듣고 전파했는데 이거 봐 이게 수령이라는 자가 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전향 안 한 친구가 이석기, 하영옥이. 근데 이런 자들이 이석기는 감옥 가 있지만 이때 민족민주혁명당인데요.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 해체는 했지만 이 송황주 우리 회장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요 또래들에서 전향 안 한 친구들이 아직도 쫙 바뀌어서 각계각층에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전향한 친구는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적어요. 전향한 친구의 100배 내지 1000배 이상이 안 전향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고 이 대공 사상의 대책이 없어요. 이 사상은 우리 금연학교라고 있잖아요. 금연학교 안 해도 뭐 담배 못 끊거든요. 똑같아요. 사상은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남파 간첩.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도 간첩이 계속 나요. 김동식이 대표적입니다. 김동식이가 검거된 이 이선실도 제가 이때 민중당을 했는데 같이 제가 이선실 우리 사무실에 민중당 사무실에 계속 놀러와요. 복사기도 사주고 아주 후덕한 할머니예요. 자기 남편이 옛날에 뭐 제주 4.3 사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래 나와가지고 여러분 도와준다 그러고 좋은 일이라고 막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들이 해가지고 황인호도 제가 잘 알아요. 이 황인옥이 이 사북 탄광 출신인데 손병선 여기 다 민중당 출신인데 김낙중 저는 이 사람들 계속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첩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김낙중 선생한테 여러 번 물었어요. 선생님 요즘에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우리 민중당 대표를 했으니까 북한 글쎄 모르겠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이지 북한이 괜찮다고 잘한다 이 소리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그분을 그냥 존경했는데 한 번도 북한 좋다 소리를 안 해요. 북한 갔다 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간첩은 안 밝혀요. 굉장히 깊이 매복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식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신분 자기가 북에서 왔다. 그래도 신고 안 한 자가 이인영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신고 안 해. 허인해. 우상호 이것도 다 뭐 민주당 원내대표잖아. 고은이 뭐 다 암만 이야기해도 신고 안 해. 왜? 통진대 왜 신고를 해요? 자기 신고하고 같은데. 신고할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면을 통해 이 사람들이 죄도 안 받고 싹싹 다 풀려났죠. 그 다음에 민중당, 뭐 이거 제가 했던 거고요. 뭐 이 친구도 민중당 하다가 민중당이 해산되니까 총선 때 표를 못 얻어서 해산되니까 거기에 청년 친구가 이것도 청년진보당을 만들었고요. 민주노동당 이것도 심상정이 노회찬이 뭐 주대환이 이거 다 제 노동운동 후배들이 나가서 이제 만든 겁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민변 이거 다 제 아는 그 후배들이 그 다음에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민중당은 이제 통진당 해산된 다음에 만든 거고요. 이거는 폭력혁명 또는 합법적 방식의 혁명인데 그 혁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그 깃발로 대한민국을 통일하자 이겁니다. 자, 지하당 보호 3부론칙 이렇게 있대요. 절대 글씨를 안 써요. 글을 안 써요. 말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말 안 해요. 이름도 안 붙여요. 모임이 있어도. 자, 엄비정관 하시죠.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정예 간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간소한 비합법 조직, 뭐 이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경찰에 대비해서 합법, 비합법을 결합하고 이번 간부를 선발하고 이런데 아주 소수 정예로 딱 뽑았는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게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양산체제로 들어가고 그전에는 수공업적으로 했어요.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이건 수공업이 86년, 5년 강철 서신 이후에는 그냥 북한 방송 듣고 그냥 전 대학이 미수김동 뭐 쫙 깔렸어요. 자, 사상투쟁.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은 뭐냐?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그런데 모택동 사상은 이게 바로 민족해방, 당시 항일 국공합작, 농민주력권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계급해방,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해방투쟁이고요. 계급투쟁, 해방투쟁이고 모택동은 여기다 농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공합작이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 주체사상인데 이건 수령론입니다. 요게 하나가 다른 겁니다. 요 가장 낙후된. 자, 정당에는 전위정당, 선거정당.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겁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좀 정당 하시던 분은 자유한국당한테 이걸 자꾸 요구하는데 저도 이걸 자꾸 요구하는데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캐치홀이기 때문에 표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물구나무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위정당으로 기성계급 질서를 타도하고 새로운 이상사회 건설은 길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혁명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없이는 길고 험한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정치 원칙이 있어야 되고 투쟁의 전략 전술과 조직의 규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요구하고 그 다음 민주집중제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집중. 자, 대중조직, 물고기, 혁명가와 대중. 바로 대중조직은 당, 전위정당이 이 물이 있어요. 대중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민노총이 100만 조직이 대표적인 이 물입니다. 대중조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런 조직을 움직이는 지하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는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통일전선 사업은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기존의 모든 조직을 이용하는데 직장, 종교, 학교 이거 다 이용해요. 근데 투쟁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야 이 조직이 강고하고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투쟁과 조직을 나눠서 보지 않고 이 속에서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조선이 고함 잘 지르대. 여자가 아주 깡다구 좋대. 그럼 딱 따로 보자. 요즘 힘든 거 없어요. 도와줍니다.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때우니까 힘든데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뭐 이래가지고 키워나갑니다. 자, 혁명의 임무는 아시다시피 민족해방이 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반제, 민족자주, NL 그 다음에 PD 그래가지고 NLPD가 이겁니다. 그래서 NLPDR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이 우리 남조선 혁명의 핵심은 민족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와 싸우는 것, 일본과 싸우는 것이 이 NLPDR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현 단계 남조선 혁명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미제를 물려내자고 아니 어떻게 미국을 몰아내자 그럴까? 이 진짜라니까요. 이들이 보는 것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입니다. 저는 친미 친일을 하자는데 이 사람들은 반미 반일을 하자는 게 자기 사상이고
바로 이 시국, 이 남조선에 대한 정세 분석 모든 게 이런 위치,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혁명 또는 합법적 방식의 혁명인데 그 혁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그 깃발로 대한민국을 통일하자 이겁니다. 자, 지하당 보호 3부론칙 이렇게 있대요. 절대 글씨를 안 써요. 글을 안 써요. 말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말 안 해요. 이름도 안 붙여요. 모임이 있어도. 자, 엄비정관 하시죠.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정예 간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간소한 비합법 조직, 뭐 이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경찰에 대비해서 합법, 비합법을 결합하고 이번 간부를 선발하고 이런 데 아주 소수 정예로 딱딱 뽑았는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들어왔으니 이게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양산체제로 들어가고 그전에는 수공업적으로 했어요.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이건 수공업이. 86년, 5년 강철 서신 이후에는 그냥 북한 방송 듣고 그냥 전 대학이 미수김동 뭐 쫙 깔렸어요. 자, 사상투쟁.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은 뭐냐? 이 같은 말인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그런데 모택동 사상은 이게 바로 민족해방, 당시 항일 국공합작, 농민주력권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계급해방,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해방투쟁이고요. 계급투쟁, 해방투쟁이고 모택동은 여기다 농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공합작이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 주체사상인데 이건 수령론입니다. 요게 하나가 다른 겁니다. 요 가장 낙후된. 자, 정당에는 전위정당, 선거정당.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겁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좀 정당 하시던 분은 자유한국당한테 이걸 자꾸 요구하는데 저도 이걸 자꾸 요구하는데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캐치홀이기 때문에 표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물구나무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위정당으로 기성계급 질서를 타도하고 새로운 이상사회 건설은 길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혁명 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없이는 길고 험한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정치 원칙이 있어야 되고 투쟁의 전략 전술과 조직의 규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요구하고 그 다음 민주집중제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집중. 자, 대중조직, 물과 물고기, 혁명가와 대중. 바로 대중조직은 당, 전위정당이 이 물이 있어요. 대중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민노총이 100만 조직이 대표적인 이 물입니다. 대중조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런 조직을 움직이는 지하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는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통일전선 사업은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기존의 모든 조직을 이용하는데 직장, 종교, 학교 이거 다 이용해요. 근데 투쟁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야 이 조직이 강고하고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투쟁과 조직의 일을 나눠서 보지 않고 이 속에서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조선이 고함 잘 지르대. 여자가 아주 깡다구 좋대. 그럼 딱 따라 보자. 요즘 힘든 거 없어요. 도와줍니다.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때우니까 힘든데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뭐 이래가지고 키워나가. 자, 혁명 임무는 아시다시피 민족해방 이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반제, 민족자주, NL 그 다음에 PD 그래가지고 NLPD가 이겁니다. 그래서 NLPDR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이 우리 남조선 혁명의 핵심은 민족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와 싸우는 것, 일본과 싸우는 것이 이 NLPDR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현 단계 남조선 혁명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미제를 물려내자고 아니 어떻게 미국을 몰아내자 그럴까? 이 진짜라니까요. 이들이 보는 것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입니다.
저는 친미 친이를 하자는데 이 사람들은 반미 반이를 하자는 게 자기 사상이고 바로 이 시국, 이 남조선에 대한 정세 분석 모든 게 이런 위치,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당 조직은 세포 조직이 기본이고요. 직장도 들어가고 보통 주택이나 지역도 들어갑니다. 조직 활동은 조직 지도, 집단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집단 결정을 안 해요. 모여도 그냥 질의응답하고 집에 가버려요. 이거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 발전이 안 돼요. 학교로서는 발전이 가능하지만 조직은 반드시 집단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집단 결정을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밥 먹고 다 가버려요. 회의도 하고 이야기 듣고 다 가버려요. 100년을 해도 그건 조직이 안 됩니다. 조직은 이거는 반드시 같이 뭘 결정하고 그는 토론하는 데는 그 토론의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기본 목표는 이것도 또 넘어갔나? 요 집단 결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집단 결정에 있는 경험 교환과 상호 비판으로 신속, 정확하고 신념을 높여줍니다. 당원과 간부 보면은 자, 간부는 뭐 다 아실 거고요. 당원과 간부 사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별도로 한번 하고요. 대남 공작의 기본 목표는 바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고취하고 치안을 혼란하게 해서 정부 전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잡았으니까 문재인이는 전복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이 적폐 세력, 염돈재 뭐 이런 사람들, 저거는 다 국정원 출신, 이병진 뭐 이런 사람, 경찰 출신, 이거 뭐 악질 반동부자들 딱딱 뽑아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또는 영향을 차단시키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침투 방향은 이제 이 전 분야가 다 들어가고 행동 방법은 좌익 냄새를 내지 말 것, 국군에 잠입하는 방법, 육사 뭐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올드 보이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가장 어리고 젊은 애들한테는 항상 들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절대로. 자, 주사파가 어디까지 가냐? 청와대, 국회, 사법부. 민주당은 주도권이 주사파한테 넘어가 있고요. 정의당은 70%, 민중당은 100%입니다. 사법부 뭐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검찰, 경찰, 뭐 행정부, 자치단체는 거의 다 장악했고요. 민노총, 언론노조, 정교조, 뭐 대학. 그러니까 이게요, 이 덩어리가 영화계도 뭐 제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노동인권예관이라고 구로공단에 권인숙 성고문 사건 이후에 그 조영래 변호사 쪽에서 보상금을 4,600만 원 받았는데 그 돈으로 구로공단에 노동인권예관에 했는데 제가 그 소장했어요. 거기에 바로 그 노동인권예관에 소장할 때 저 밑에서 봉사하던 서울법대 출신의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는 고시 공부를 해서 지금 판사라고, 현직 판사고요. 그 남편은 영화를 만들러 간대. 자기는 법이 나면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도 들어가고 이 부부가 카플이에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각계각층에 대학 다닐 때부터 위숙임동 외치는 이런 친구들이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이 전 분야에 다 꽉 박혔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단수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박혀 있습니다. 절대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대책이 뭐냐? 자유파 조직들이 모여. 안 모여. 태극기도 하나 하다 다 흩어져 버려. 종합 대책기구를만 뭐 안 해.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해도 안 해. 그거 뭐 되냐고.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제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안 하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 여기는 이제 만남, 대화, 회의까지는 해. 공부도 해. 결정을 안 해. 여기서. 자기 공부하는 거 외에는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뭘 나눠서 하자. 이게 없어. 실행도 안 해. 점검하는 사람도 없어. 당신 뭔데 날 점검해? 안 해.
자, 주사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뭐 지금 뭐 국제 정세 백난해봐야 소용없어요. 적을 알고 세계를 알고 우리를 조직하고 우리를 강화시켜야 이기지. 적을 공부 안 하고 세계 정세 백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략 전술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자, 그럼 내년 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상되는 저쪽의 공세 방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통과시킵니다.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막기가 참 힘들다. 저는 막기가 어렵다고. 이거 되면요, 자유한국당 둘로 깨집니다. 둘 내지 넷으로 깨집니다. 자, 세금 퍼주기. 돈을 갖다 그냥 막 뿌립니다. 근데 경로당에 지금 현재 20만 원 주던가 30만 원 주니까 좋다 이요. 고맙다. 우리 자식보다 낫다는 거지. 자, 미북 정상회담요. 핵폐기 평화선언 이걸 평양이나 백악관에다가 김정은이 불러놨잖아요. 멋들어지게 하는데 제가 트럼프한테 그랬어요. 트럼프한테 그 어디 전할 루트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하면 좋겠나 그래서 내가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6.12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것을 그때 6.13에 제가 서울시장 나왔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6월 13일 날 내가 선거하는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딱 하니까 선거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짓을 트럼프가 내년 4월 15일 전에 부디 그것만 안 해주면 좋겠다. 딴 거 없냐? 딴 거 없다. 부디 찬물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고 완전히 거기다가 선거판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항일 축창투쟁을 계속하는데 이건 먹힙니다. 일본에 대해서요. 왜 놈들어? 그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제가 썼지만 나는 친미와 친일을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고 지금까지 친미, 친일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 정치 그만하려고 해? 아니 친미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친미는 이승만이 지지율 5% 친일? 이거는 0%. 저 박일학 교수 저보고 그렇죠. 김주자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모양이죠. 사회운동가 할 모양이죠. 왜냐하면 내가 친미, 친일을 안 하고 친북, 친공을 하면 되냐? 내가 이랬으니까 와, 저 사람 정치는 이제 손 털어놓는 거지. 이게 대중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를 안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끊어지면 바로 적합니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미, 친일을 안 하고는 이 나라가 친공, 친북, 친북, 친공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선거 나가는 분은 뭐 나는 모르지만 선거 안 나가는 분은 교수님들 다 외쳐야 됩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자, 박근혜 석방합니다. 야당 분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기는 길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 만나고 홍보 교육하고 단결해서 승리하는데 이 단결이 또 안 됩니다. 다 지가 제일 잘나는데 단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단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면회를 가십시오. 인간의 도리입니다. 면회 안 해주는데 안 해줘도 가십시오. 전직 법무부 장관은 가면은 교도소장이 쫓아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안내해서 적어도 교도소장 방에 모셔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어떻게 면회 안 되면 돌아오면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세요.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62명이 탄핵하고 재판하고 감옥까지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안 하고 당에서 출당시켜버리고.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이요. 저는 박근혜하고 당대표 경선 한 번 해서 제가 떨어지고요.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대통령 잘하겠다 싶어 한번 나가봤는데 박근혜한테 못 당하겠더라고요. 선거 여왕이.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지만 박근혜 표가 엄청납니다. 지금 단일 인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뭡니까? 근데 이렇게 속이 좁은 한 전직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가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못 만나주면 편지라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얼어붙은 얼음 대통령을 녹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누가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단합해야지. 뭐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도 안 하고. 빨갱이들은 반드시 거기에 노력을 해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력을 해요. 우리는 안 한다. 공짜로 그냥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공자왈 명자왈 하고 있는데 그 될 리가 없다. 자, 그래서요, 이 마지막에 이것만 가지고도 막 우리 한 몇 시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